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살고 있는 37살 여성이고 결혼한 지는 9년 정도 되었어요. 아이는 딸 하나 있고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갔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둘 다 부산 토박이로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인연으로 다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항상 듬직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의 매력을 느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시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을 때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넓고 멋진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은 점점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집 이야기를 꺼내며 집을 마련해 주신 것을 생색내셨고 저 역시 가족으로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하지만 그 도움의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남편과 저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댁 가게의 어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남편은 점차 저와 상의 없이 결정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 결과 신혼집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제 뜻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결국 저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다는 말이 있죠.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국 그 행복은 누군가의 이기심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시 일어섰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을 가서 공부를 계속하기보다는 빨리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그래서 남들 다 수험 생활을 거쳐 대학을 갈 때 상고를 졸업하고 곧바로 은행에 취업하게 되었답니다. 고졸 전형으로 운 좋게 은행에 입사하다 보니 또래보다 사회생활을 빠르게 시작하게 되었고 어느덧 은행에 근무한 지 18년 차가 되었네요. 남편은 저랑 동갑인데 학교 졸업하고 우연히 동창회에 나갔다가 고등학교 동창이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어요. 지연아, 백수호 알지? 우리 수학학원 다닐 때 맨날 우리 뒷자리에 앉았잖아. 같이 떡볶이 먹은 적도 몇 번 있었을걸? 기억나? 그랬나? 이름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얼굴은 잘 모르겠네. 너 옛날에 내 거 수학 숙제 베끼고 네가 떡볶이도 쐈잖아. 이래도 기억 안 나냐? 아, 네가 백수호였어? 우와, 너 많이 변했구나. 나는 지연이 너 얼굴 보니까 금방 알아보겠던데. 좀 서운하네. 그랬어? 미안. 너무 오랜만에 동창들 얼굴 보는 거라. 아무튼 반가워.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도 부산에서 일하고 있다며? 앞으로 얼굴 자주 보자. 어릴 때 친구들을 성인이 되고 다시 만난 거라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알고 지냈는데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로 결국 사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고 2남 1녀 중 장남이에요. 장남이라 그런가? 나이가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듬직하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호감이 가기 시작했죠. 남편은 제가 똑 부러지는 성격에 생활력이 강해 보여서 멋져 보였다나?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도 부산 토박이셔서 태어났을 때부터 쭉 부산을 벗어나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었는데요. 부산에서 제법 큰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고 나름 여유가 있는 집이었어요. 우리 둘이 모은 돈이 1억이 조금 넘으니까 결혼하면서 크게 들어가는 돈 빼면 1억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알아보니까 요즘 시세가 1억 가지고는 10평대 원룸 정도 구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 이렇게 되면 대출 없이는 힘들 것 같아.
그러네. 웬만하면 대출 없이 시작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직원 우대금리 다시 한번 알아볼게. 집은 남자인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건데 미안. 무슨 소리야. 우리가 같이 살 집인데 같이 장만하는 게 맞지.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집으로 늘려가는 맛도 있으니 괜찮아. 대신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님처럼 큰 집에 살게 해줘야 돼? 당연하지.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해줄게. 여느 부부들처럼 저희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집을 구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려웠는데 남편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으로는 집장만까지는 무리라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하려고 했었죠. 아무래도 제가 은행에서 근무하다 보니 한도나 금리, 직원 우대 등등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른 은행이랑 비교해보느라 한창 바쁘던 중 시어머니가 저녁이나 같이 하자며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부르셨어요. 별 생각 없이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가서 어머님과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결혼 준비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신혼집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신혼 가전이랑 가구 이것저것 드리려면 집은 미리 계약해야 할 텐데 알아보고는 있는 거니? 응, 전셋값이 만만치 않아서 지연이랑 같이 대출 알아보고 있어. 일단 신혼집은 작은 데서 시작하고 아기 낳고 나면 그때 이사하려고. 결혼 생활을 빚으로 시작하면 어떡하니? 안 그래도 살다 보면 돈 필요할 때가 계속 생길 텐데. 그래서 대출은 최대한 적게 받고 20평 정도 하는 아파트 전세로 얻으려고요. 수호 씨랑 얘기해봤는데 살면서 저희 힘으로 집도 늘리고 살림도 키우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파트 20평이면 너무 좁지 않겠니? 수호가 혼자 사는 집이 18평인데 네가 사는 집도 비슷하다며? 그럼 둘이 살림을 합치기만 해도 좁을 것 같은데? 그건 그런데요. 형편도 안 되지만 집이 크면 채워 넣어야 할 살림살이도 많아지니까 작은 데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님. 결혼하고 나면 집에 식구들도 한 번씩 들릴 거고 수호가 장남인데 집이 그렇게 작으면 주변에서 말 나온다. 나는 집 커서 나쁘다는 말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다. 그러지 말고 집은 30평대로 알아보거라. 돈은 내가 보태줄 테니. 정말? 진짜 우리 신혼집 엄마가 해줄 거야? 그래. 우리 집 첫 혼사인데다 너는 장남 아니니. 다른 건 몰라도 집은 해줘야지. 엄마가 집 해주면 우리야 좋지. 잘됐다 자기야. 그치? 단순히 밥 한 끼 하려고 부르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래도 장남이 결혼하는데 집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38평짜리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 돈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 살 때 보태고 신혼집은 내 말대로 하거라. 알아보니 대단지 아파트의 30평대 전세가가 10억이 좀 안 된다더라. 그 정도는 돼야 신혼 살림하는 맛이 나지 않겠니? 그 정도 평수면 어디 가서 꿀리지는 않겠네. 결혼한 친구 녀석들만 봐도 최소 30평 초반에는 다 사는데 사실 나만 좀 작은 집 들어가는 게 좀 걸렸거든. 아무리 전세라도 대단지 신축 아파트인데다 부산에서는 나름 비싼 동네이다 보니 전세가가 8억 정도 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평수에 맞게 혼수를 채워주신다고는 하셨지만 시댁에서 마련해 주신 금액을 따라갈 수는 없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그래, 침대도 사야 되고. 집에 맞추려니 사이즈가 다 커져버려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네. 그래도 시댁에서 집 걱정은 덜어주셨으니 우리도 최대한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겠니? 그렇긴 한데. 맞다. 한 브랜드에서 신혼가전 장만하면 할인 행사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네.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결혼 준비하면서 하고 있네 정말.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엄마도 우리 딸 결혼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으니까 잘 한번 알아봐. 집이 제일 큰 걱정이었는데 시댁에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기는 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이라 저는 얼떨떨하기도 했고 살짝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새 집에 들어갈 생각에 신이 나 보였고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큰 집을 장만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부모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음식점은 워낙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장사를 하신 데다 입소문으로 유명한 곳이라 단골도 꽤 많은 편이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즈음 시댁 음식점이 TV 프로그램에 한번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주말에 대기까지 생길 정도로 장사가 잘 됐죠. 장사가 점점 잘 되자 직원 수를 점점 늘리면서 시어머니는 이전과 다르게 쇼핑을 하시는 일이 잦았고 시아버님도 타시던 차를 바꾸시는 등 씀씀이가 예전과는 다른 것 같았지만 그래도 가게 운영은 신경 써서 하시는 것 같아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요즘 너무 바빠서 꽃 구경, 단풍 구경은 꿈도 못 꾸겠다. 콧바람 쐬러 안 간 지 얼마나 됐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확실히 요즘은 평일에도 대기 손님이 많아진 것 같던데 엄마 곧 부자 되겠어? 그러니까 말이다. 직원이 늘었는데도 손님 수를 못 따라간다니까. 크네, 네가 좀 더 자주 와서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은행은 아직도 많이 바쁘니? 네, 요즘 신규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영업하려면 상품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도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도와드릴게요. 차라리 은행을 그만두고 네가 여기서 일을 하면 딱 좋겠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네? 저는 은행에서만 일을 해봐서 식당 일은 이렇게 도와드리는 정도밖에 안 될 텐데요. 이 일은 하면서 배우는 거고 하다 보면 잘하게 되고 그런 거지. 우리는 뭐 날 때부터 식당 일을 해봤겠니? 그렇긴 한데 저는 아직 은행 일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님 말씀은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 가게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 신혼집을 얻어줄 수나 있었겠니? 따지고 보면 우리보다는 너희가 더 열심히 식당에서 일해야 되는 게 맞아. 안 그러니? 저는 바쁠 때면 남편 없이도 종종 시댁에 가서 일을 도와드리곤 했는데 갈 때마다 어머님은 가게가 너무 바빠서 놀러 갈 시간도 없다며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으시곤 했어요. 거기다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신혼집 마련해 주신 걸로 두고두고 생색을 내시는 통에 저에게는 시부모님이 해주신 전셋집이 시집살이를 시키는 빌미가 되는 거나 다름없었죠. 큰애야, 내일 제사상은 네가 좀 보거라. 나는 가게 일이 바빠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구나. 네? 어머님,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장을 봤을 텐데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제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너네 회사는 너만 일한다니? 뭐가 맨날 툭하면 야근에다가 우리 아들 밥은 제때 차려주기나 하는 건 맞니? 제사상 하나 볼 시간도 없어서? 그렇게 일하면 돈 몇 푼이나 준다고? 죄송해요. 아니면 제가 늦더라도 퇴근하고 장 봐서 준비해 볼게요. 아니, 다 저녁에 장 봐서 언제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낼 건데?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얘기하든가. 나는 너희 생각해서 결혼 생활 힘들지 말라고 집까지 해줬더니만 넌 시댁은 늘 뒷전이구나. 아니면 수호 씨한테 얘기해서 장만 봐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아유, 됐다. 괜히 아범 신경 쓰이게 말하지 말고 그냥 둬라. 내가 해야지 어떻겠니? 아휴, 기껏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집을 해주면 뭐하나.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게 시댁일에 이렇게 무신경하니 원. 혹시나 시댁가족 행사에 소홀하거나 시부모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면 어김없이 가게가 힘들어도 자식 결혼한다고 집을 해줘봤자 저 모양이다 라는 둥 쓴소리를 하시면서 저희 부부를 손안에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몇 년 전에 시아버님이 큰맘 먹고 다른 지방에 분점을 내놓으신다고 하면서 사업을 확장하시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잘 되어 가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은 비슷한 가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 점점 손님이 줄어들게 되었고 급기야 5호점까지 낸 분점들은 하나 둘씩 폐업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손해가 조금씩 늘어나자 최근에는 가게 월세까지 밀리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여보, 어머님 이번에 사무점 폐업 신고하셨대.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 아가씨 말로는 얼마 전에 본점 월세가 2달치나 밀려서 직원들 정리해고하는 바람에 아가씨가 대신 일하느라 엄청 고생했다더라고. 나도 들었어. 안 그래도 엄마가 가게 일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하더라고. 내가 돈은 못 들여도 틈틈이 나가서 일은 도와드린다 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 우리라도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나도 시간 되는 대로 가게 일 도우러 갈게. 가족으로서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가 당장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매달 월급 받는 직장인이다 보니 시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고 뜬금없이 우리 결혼할 때 해주신 신혼집 전세금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예, 할 얘기가 있으니 좀 앉아봐라. 너희 요즘 가게 힘든 건 알고 있지?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안 그래도 이따가 가게 가서 일손 도우려고 했는데. 그게 다니? 너는 은행 다닌다는 애가 돈으로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지는 않고 입으로만 걱정을 하면 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가족이 힘들어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너는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니. 어머님, 그래서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식당에서 일 도와드리고 있잖아요. 주말에 집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식당 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며느리가 은행에 다녀서 이럴 때 도움이 될까 싶었는데 너는 가게세 밀렸다는 소리를 듣고도 한 푼을 안 보내더라. 나는 너희 결혼할 때 이 집까지 해줬는데 너는 그깟 대출 좀 받아주는 게 어렵니? 어머님, 가족끼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하지만 금전적인 도움은 제 능력 안에서 해드려야지 빚까지 내서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너 말이 좀 그렇구나. 부모가 집 해주는 건 당연하고 자식이 부모한테 돈 마련해주는 건 안 되는 거니? 어머님, 돈을 드릴 수는 있지만 대출까지 받아서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수호 씨랑 상의해서 저희가 가진 돈 안에서 도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다. 그럴 거면 이 집 전세 보증금이라도 써야겠으니 집이나 비우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을 빼면 저희 가족은 어디 가서 살라고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고 집이고 자주 옮기고 그러는 거다. 나 때는 전세 기간이고 뭐고 1년에 한 번씩도 이사했다. 그나마도 지방으로 안 가면 다행이었지. 암튼 이 집 빼서 그 돈으로 가게에 좀 보태야겠으니 얼른 부동산에 얘기해놓거라. 어머님, 장사는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데 저희한테 이사를 하라니요? 수호 씨랑 저 둘 다 월급쟁이 회사원들인데 갑자기 집 얻을 돈은 어떻게 마련하고 또 이사갈 집은 당장 어디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하니? 아범도 자기 사업을 해야지. 언제까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회사를 다녀야겠니? 그리고 너는 이 집 해줄 땐 좋다고 덥석 받아놓고 입 싹 닫더니 시부모 가게가 힘들다는데 그걸 안 도와주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니? 진짜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집을 빼라는 이야기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고 뒤이어 시어머니의 말이 더 가관인 게 시댁에 남는 방이 많으니 그리로 들어와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일단 집은 빼고 정 이사갈 집 구하기 힘들면 우리 집에 남는 방 있으니
그리로 들어오면 되겠구나. 아니 어머님, 아무리 어머님 집이 커도 저희 집 살림이 30평 살림인데 그게 어떻게 방 하나에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제나 방은요? 여자애라 방 하나는 줘야 하는데 어머님 댁에 남는 방도 없잖아요. 네 시누이 방은 두었다 뭐하니? 둘이 방 같이 쓰면 되지. 그리고 시집 가면 그때는 혼자 쓸 수 있잖니. 살림이야 요즘 중고시장에 갖다 팔기도 한다는데 잘만 팔면 그것도 쏠쏠하니 공돈 생기고 좋은 거 아니냐? 이래저래 돈 굳고 좋구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당장 집부터 내놓고 이사 준비나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가 결론 나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이달 안으로 집을 빼라는 말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경우를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나도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가 그 상황일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아들이 장가갈 때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하면 아들이고 며느리고 둘 다 싫어하니까 일단 집을 얻어준대. 어차피 나이 드시면 우리가 모실 수도 있으니까 나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 순진하긴. 그게 아니라 일단 신혼집을 그럴듯하게 큰 집으로 마련해주고 살게 하는 거지. 그러다 전세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돈을 빼버리는 거야. 그럼 어떡해? 자기 자식인데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가진 돈으로 적당한 집을 구해서 살게 하는 거지. 근데 이미 큰 집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좁은 집에서 살면 어떻겠어? 거기다 그 사이에 아이라도 생겼으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생각을 하지. 좁은 집으로 가서는 못 살지. 사는 동안 살림도 늘었을 거고 이미 넓은 집에서 살던 사람은 좁은 데서 살기 힘드니까 결국 크고 넓은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요즘은 시부모도 이렇게까지 머리를 쓰는구나 싶어서 나도 좀 놀랍더라. 자식들이랑 합가를 원하는 시부모들이 처음에는 사람 좋은 척 일부러 더 넓고 좋은 집에 전세를 얻어준 다음에 전세 기간 끝날 때쯤에 자기들이 해준 돈을 빼버리는 경우가 있다더군요.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 게 적응되었다가 좁은 곳으로 이사가면 답답할 것 뻔하니 결국에는 시부모가 원하는 대로 합가해서 살게 되는 거라고 하면서 자기 지인 중에서도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가는 경우를 봤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 정말 더 기가 찼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 결혼 준비할 때 집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잖아. 시어머니가 신혼집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좋아했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피곤한데도 매번 일 끝나면 식당 일도 도와드리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런 속셈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말. 그러게 결혼 생활은 두 부부가 온전히 자기들 힘으로 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는 순간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니까. 저는 그동안 시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시집살이를 할 때에도 좋은 마음으로 참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게 시어머니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전세금 빨리 정리해서 보내라고 닥달을 하시더군요. 예, 집은 내놨니? 복덕방에 좀 빨리 정리해달라고 다시 얘기해놔라. 넌 그런 거 하나까지 내가 일일이 신경 써야 되냐? 어머님, 저 집 안 내놨어요. 당장 이사갈 집도 못 구했지만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아서 일단은 그냥 있으려고요. 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내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했는데 시댁에 도움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버틴다고 해결이 되니? 자취방 옮기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 이사를 어떻게 한 달 만에 해요. 정 이 집을 빼고 돈을 쓰셔야겠으면 집 알아보고 이사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주세요. 당장 한 달 안으로는 힘들어요, 어머님.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던 길에 우리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는 집주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집을 빼면 어떡하냐며 그동안 급하게 다음 세입자 구하느라 진짜 난감했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들어보니 남편이 얼마 전에 급하게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고 집을 내놔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고 집주인도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전세금을 빼줄 여유가 없다 보니 부동산에 급하게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었어요. 애기 엄마. 안 그래도 한번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사 갈 집은 어디야? 네? 이사라니요? 애기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집을 빼더라도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줘야지. 이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면 어떡해? 내가 세입자 구하느라 얼마나 애먹었는 줄 알아? 세입자라니요? 지금 이게 다 무슨 얘긴지. 애기 아빠가 그러던데? 당장 이달 안에 이사 나가야 된다면서. 내가 보증금 마련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빨리 다음 세입자 알아보고 그 돈으로 달라고 하도 닥달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설마 모르고 있던 거 아니지? 이야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태연하게 집주인이 하는 말이 맞다고 이번 달 안으로 우리가 이사 나가야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좀 전에 집주인 만났는데 당신 혹시 이 집 내놨어? 언제? 아니 왜 나한테 상의도 없이 이러는 게 어딨어? 집 내놓자고 하면 당신 펄쩍 뛸 거 아는데 어떻게 말을 해? 그걸 아는 사람이 말도 없이 집을 내놨다고? 집 내놓으면 우리 식구는 어디서 살려고? 이 많은 짐들은 또 다 어떡하고? 그럼 어떡해. 엄마가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일단 친구한테 빌려서 엄마한테 돈 보내줬으니까 이 집 나가면 그거 받아서 친구한테 주면 돼. 어떻게든 엄마는 살리고 봐야지. 급한 것만 정리하면 가게는 또 열심히 벌어서 키우면 되고 돈은 또 금방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때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되지. 이미 어머님한테 돈을 드렸다고? 그래, 어차피 계속 이렇게 버틸 수는 없다 치자. 근데 내가 지금 더 화가 나는 건 시댁 가게 살리자고 우리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당신이 문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가게가 잘 돼야 우리한테도 좋은 거지. 그 가게 엄마 아빠가 얼마나 더 하시겠어? 장사하실 수 있을 때 도움 드려야지.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이 집 빼주고 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어? 이사갈 집 걱정을 왜 해? 엄마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집도 크겠다. 이사갈 집 안 구해도 돼. 집 얻을 돈 안 구해도 돼. 얼마나 좋아? 어머님 댁에 들어간다고? 어머님이 방 하나 주신다더라.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우리 제나가 자기 방 하나도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제 곧 학교도 갈 텐데 공부는 어디서 하고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 맞아? 저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묻자 그럼 엄마가 가게 문 닫게 생겼다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별 수 있냐고 하면서 일단 급한 대로 친구한테 빌려서 엄마한테 먼저 돈을 드렸고 전세금 나오면 친구한테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이사 가냐며 묻자 안 되면 시댁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대책 없는 남편의 말에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엄마, 우리 아무래도 이 집 빼고 시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니? 시댁으로 들어가야 하다니? 제나 아빠가 집 내놨대. 시댁 가게가 좀 힘들다고 하더니 우리 집 빼서 그 돈으로 급한 거 막아야 한다고. 암튼 그래서 아무래도 이달 안에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무슨 이사를 이렇게 급하게 해? 그리고 시댁에 남는 방이 어디 있다고? 살림살이는 다 어쩌려고?
일단 중고 거래할 수 있는 건 정리하고,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나 너무 속상해. 나한테 말도 없이 일을 벌여놔서 진짜 미치겠어. 그러지 말고 너희 아빠가 사둔 아파트로 들어가서 살래? 그 아파트? 거기 새 준 거 아니었어? 안 그래도 살던 사람 나가고 나서 리모델링하고 새 단장하느라 지금 비어있는데 당장 시댁에 들어가는 것보단 네가 들어가서 사는 게 어떠니? 저는 앞뒤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버린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친정집에 가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 친정 부모님이 원래 투자 용도로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를 저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천만다행으로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되었고 전셋집을 처분한 돈은 남편 친구에게 갚아주다 보니 결국 그 돈은 고스란히 시부모님에게 돌려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과 심각하게 사이가 나빠지긴 했지만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은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집에서 짐 정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날도 갑자기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이 이렇게 좁아서 어디 살겠느냐며 우리 아들은 평생 40평대보다 좁은 곳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데 궁상맞게 20평짜리가 뭐냐고 한숨을 쉬시더군요. 예, 너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랬더니 기껏 이사한 게 이렇게 좁은 집이니? 우리 아들은 이제껏 한 번도 좁은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여기 살다간 답답해 죽을 거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나면 이 집도 나름 살만해요, 어머님. 너희 부모님도 참 그렇다. 이왕 집을 해주실 거면 좀 살만한 곳으로 마련해 주시지. 20평대가 뭐니?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애도 있는데. 어머님, 전에 살던 집은 크긴 해도 전세였지만 여기는 자가예요. 집은 작아도 전에 살던 전셋집이랑 시세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뭐하니? 새 집도 아니고. 아휴,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살 수나 있을런지. 집이 좁긴 하지. 답답한 감이 없진 않은데 어쩌겠어. 굳이 이리로 들어오겠다는데. 집도 좁은데 방이 3개씩이나 되니 다 코딱지만 하고. 안방은 너희 침대 하나 들어가면 꽉 차겠다. 시댁에서 처음에 저희에게 해주신 집은 38평 신축이었고 친정에서 이번에 살라고 내어주신 집은 28평대 구축 아파트였는데요. 다만 친정에서 해주신 집은 전세가 아니라 아버지 명의의 자가였기 때문에 금액으로 비교하자면 이전의 전셋집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평수가 작고 새 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시어머니가 빈정대는데 남편은 이 상황을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걸 보니 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좁으니 청소하기는 편하고 좋겠구나. 이 소파는 치워야겠다. 큰 집에 맞춰서 산 건데 좁아 터진 거실에 두니 발 디딜 틈이 없구나. 그러게 이건 팔고 작은 걸로 다시 사야겠다. 에휴, 답답해서 더는 못 앉아 있겠네. 나는 이만 가마. 여보, 밤도 늦었는데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올게. 그날 저녁 쉴 새 없이 집 가지고 불만을 쏟아내던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은 그제야 저의 눈치가 보였는지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시댁으로 가버렸고 그렇게 2주가 넘도록 이사한 집에는 오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보세요? 제나 아빠, 왜 집에 안 와? 어머님 댁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금방 갈게. 엊그제 어머님 가게 가볼까 했는데 퇴근 늦게 해서 못 갔어. 제나 기다리니까 당신도 얼른 집에 들어와요. 퇴근하고 가게 일 돕느라 바빴어. 가게에서는 엄마 집이 더 가까우니까. 암튼 빨리 갈게. 결혼하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정확하게 뭔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찜찜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언제 오냐고 물어보면 곧 간다는 말만 하고 계속 오지 않았어요.
월말이라 한창 바쁘고 정신이 없는 데다 그렇게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는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시댁에 가서 올 생각을 안 한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는데 평소랑 다르게 엄마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더군요. 엄마, 제나 아빠가 얼마 전에 어머님 모셔다 드린다고 시댁에 가더니 집에를 안 들어와. 말로는 아니라고는 하는데 나한테 뭔가 삐친 게 있는지 올 생각을 안 하네. 처음엔 그냥 냅뒀는데 제나도 아빠를 찾으니까 내가 데리러 가야 하나 싶고. 그래. 백서방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사정은 무슨 사정. 근데 엄마, 목소리가 왜 이래? 힘이 하나도 없네? 어디 아파? 아니, 아프긴 그냥 기운이 없어서 그래. 엄마, 혹시 제나 아빠한테 무슨 얘기 들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연락이 왔었냐고 묻자 엄마는 말끝을 흐리더군요. 그래서 재차 물어보니 얼마 전에 남편이 친정집에 왔다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친정 부모님을 찾아간 남편이 그 앞에서 울면서 지금 집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에게 주신 집을 팔아도 되겠냐며 사정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부동산에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당신 이 집 부동산 내놨더라? 이거 팔아서 뭐 하려고? 우리는 어디서 살고? 아니, 우리도 이제 멀리 내다봐야지. 제나 학교 다니고 점점 커가면 지금보다 돈 들어갈 일이 훨씬 많아질 텐데 언제까지 월급만 가지고 살겠어? 이제 나도 내 사업 시작해야지. 갑자기 사업이라니? 대체 무슨 말이야? 월급쟁이는 평생을 벌어도 월급이 다지만 사업을 하면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으로 돌아오니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려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해. 그래도 이 집을 판 돈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면 당신이 모은 돈으로 해. 당신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길거리에서 살게 할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을 보자마자 이 집까지 팔아서 도대체 뭐 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만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이참에 자기도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럼 그 돈은 당신이 직접 벌든가 구해서 시작하든가 해야지. 사는 집을 팔아서 가게를 차리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냐며 되받아치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태도로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가게 일을 돕는다는 핑계로 말도 없이 시댁에 가서 자고 오는 등 집에 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저는 저 인간이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인지 눈치채게 됐어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아니 오히려 웃으면서 그래 당신 말대로 하자며 집 팔고 가게 차리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더라고요. 여보,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래, 당신 말도 일리가 있더라. 가게 하자. 정말? 그래, 잘 생각했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낫지. 안 그래? 당신 말대로 평생 월급쟁이로 살 수만은 없지. 공무원처럼 퇴직하고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벌 수 있을 때 많이 벌어두면 좋지. 대신 무슨 가게를 차릴지는 고민을 좀 더 해보고 결정할게. 당신이? 가게는 내가 이미 다 알아봤는데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나도 은행 정년이 있으니까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가게 하나 차리고 싶단 생각은 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고 싶은 업종 목록을 만들어두긴 했는데 어떤 게 좋을지는 좀 더 고민해보고 정할 테니까 일단 시간을 좀 줘.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갑자기 사색이 되었고 직장에만 다니던 제가 뭘 알겠냐고
자기가 그래도 가게 오래 한 부모님 밑에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 자기가 정하겠다며 계속 나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직장이라곤 은행만 다녀본 당신이 뭘 안다고. 나야 부모님이 장사를 몇 번 해보셔서 잘 알지만 당신은 모르잖아. 내가 잘 고민해보고 결정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뭘 당신까지 이런 데다 신경을 쓰고 그래. 아니야. 친정 부모님 아니었으면 우리 식구 집 한 칸 없이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는데 앞으로 우리 가족이 평생 먹고 살 수도 있는 일에 내 의견을 빼고 결정을 한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고 결정할 거니까 이 얘기는 더 하지 말자. 아니 여보, 그냥 나한테 맡기면 될 걸 왜 사서 고생을 해? 당신은 정년까지 은행 다니고 장사는 내가 한다니까? 제나 아빠, 당신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집 파는데 동의한 걸로 나도 크게 양보한 것 같은데? 이것까지 못하게 할 거면 그냥 없던 일로 하고 월급쟁이 생활하던가. 당신은 평생 은행만 다녀서 사업을 잘 몰라. 이왕 하는 거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장사하는 집에서 자란 내가 당신보다는 더 잘 알지 않겠어? 저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오갈 데도 없는 우리 가족 살라고 주신 집인데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니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조차도 나한테 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냥 지금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그냥 자기한테 제발 맡겨주면 안 되겠냐며 징징대기 시작하더군요. 뻔히 속이 보이는데도 끝까지 저를 속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가 싫어서 며칠 동안 결정을 하지 않고 일부러 시간만 질질 끌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도저히 못 참겠는지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부동산에서 집 보러 가도 되냐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도 빨리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 좀 더 고민해보고 결정하자. 급한 거 아니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 우리 집 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어? 아니, 누가 그렇대? 이왕 할 거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버는 게 좋지. 무슨 고민을 그렇게 길게 해. 있는 힘껏 참고 있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결국 남편의 뺨을 올려붙여버렸어요. 그러고는 너는 내가 바보로 보이냐며 네가 지금 인수하겠다는 가게가 시댁 가게인지 내가 모를 줄 아냐 쏘아붙이자 남편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박박 우기더군요. 당신은 내가 우습니? 내가 바보야? 네가 인수하겠다는 가게가 시댁 가게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야,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가게 인수하면 바로 들통날 텐데 그렇게 발뺌하면 다른 가게로 바뀌기라도 하나 보지?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라면 아닌 거지 왜 내 말을 안 믿어? 넌 내가 우습니?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는 그렇게 만만했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평생 아끼고 모아서 산 집을 팔아서 네 부모한테 줄 생각을 하니? 네가 그러고도 내 남편이고 쟤나 아빠 맞아?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전셋집 내놔도 그래. 시댁이 힘들다니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었으니 없는 셈 치자 좋게 생각하려고 애썼어.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을 살던 집에서 내보내는 게 맞나 생각하고 생각해도 모르겠더라. 그럼 부모님이 힘들다는데 그냥 모른 척하는 건 맞냐? 없는 돈도 만들어서 드릴 판에 있는 돈 드린 건데 그렇게 아깝냐고. 애초에 우리 돈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 돈인데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우리 친정이랑 내가 얼마나 우습고 만만해 보였으면 우리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서 나한테 주신 집을 팔아서 시댁에 줄 생각을 하느냐. 처음에 전셋집 뺀 돈도 시부모님이 주신 거니 어쩔 수 없다라고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했더니 자기 부모님 사정이 안 좋아지셔서 도와드린 게 그렇게 아깝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리고 굳이 치면 도와드린 게 아니라 원래 우리 엄마 아빠 돈이었는데 그거 가져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오히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 돈 그대로 돌려드렸잖아. 근데 당신 부모 돈만 주면 되지. 왜 내 부모가 피땀 흘려서 번 돈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건데? 당신은 양심이란 게 없어? 당신 부모님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우리 부모님 돈까지 다 가져가려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의 손이 제 왼쪽 뺨에 날아들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시집살이는 했을지언정 남편과는 서로 모진 말 한마디, 손찌검 한 번 없었는데 시댁과의 돈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 저도 더 이상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었어요. 너랑은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야, 너는 이혼이 뭐 쉬운 줄 알아?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혼 못하네요. 웃겨? 나 속이고 친정 돈 빼돌리려고 한 게 잘못이 아니면 뭔데? 이 집을 팔든 말든 이제 더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너희 집에 10원 한 장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야, 은행이 얼마나 보수적인 직장인데 네가 이혼하면 계속 그 은행을 다닐 수나 있겠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너는 네 앞가림이나 해. 장사한다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다시 취업하려면 이력서 쓰고 면접 보느라 바쁘지 않겠어? 남편은 이미 사업 시작할 생각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면 남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거나 다름없었지만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직장도 있고 살 집도 있는데 남편은 이혼하고 나면 망해가는 시댁가게 붙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라고 하고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여보, 내 생각이 짧았어. 내가 퇴사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 장사할 생각에 정신이 없어서 당신 마음을 미처 못헤아렸네. 정말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진짜 정신 차리고 잘할게. 자꾸 연락하고 집에 찾아오지 마라. 너랑은 이미 끝이야. 내가 엄마 아빠 말만 듣고 혹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내가 앞으로 진짜 잘할게. 자꾸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한 번만 더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여보, 나 진짜 마음 고쳐 먹었다니까. 정말이야. 앞으로 장사 얘기 다시는 안 할게. 그날 이후 저는 지인의 소개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나에게 화해를 시도했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웬만하면 구질구질하게 서로 흠을 찾아 소송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합의로 깨끗하게 끝내자는 뜻으로 아무 말 없이 이혼 서류만 넘겨주었어요. 제가 먼저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님은 우리 집으로 찾아왔고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야지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큰애야, 가족끼리 힘들면 서로 돕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이런 일로 이혼을 하면 되겠니? 우리 아들도 잘못했다고 하고 이혼 생각도 없다 그러니 네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참아주렴. 저는 쟤나 아빠랑 다시 살 생각이 없네요. 결혼 생활 내내 신혼집 마련해 주신 걸로 5만 가지 생색을 다 내시더니 이제 그 돈 고스란히 다 가져가셨으니 저도 이제 시집살이 끝내겠습니다. 아니, 막말로 우리 아들이 이혼당할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니? 부부가 서로 참고 이해해야지 이까진 일로 이혼이라니? 큰애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잘난 어머님 아들 사업한다고 직장까지 그만뒀으니 이제라도 크게 성공할 수 있게 뒷바라지나 잘해주세요. 쟤네 아빠가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은 딸아이랑 둘이 살기에는 너무 큰 것 같아서 일단 전세를 내놓았고, 당장은 아이를 케어하면서 직장을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의 권유로 친정집에 합가해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퇴직하신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고, 덕분에 이혼의 아픔을 빠르게 잊어갈 수가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줄 위자료를 구하느라 시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지만, 시부모님도 우리에게 가져간 전세금을 가게 운영하면서 마이너스 된 것들을 메꾸느라 여유가 없는 상태였고, 결국에는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겨우겨우 운영을 하던 시부모님 가게는 결국 망해서 폐업을 하게 되었고, 전 남편도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보다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자 시댁 먼 친척이 살고 있는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를 거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시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과 남편이 이렇게까지 저를 기만하지만 않았어도 이혼까지 갔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와 우리 부모님의 노력으로 일궈온 것들은 하찮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 것인 양 생각하는 시부모의 도둑놈 심보는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빨리 정리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돈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하다는 걸 제발 깨닫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